제천시 의회 의원들의 잇단 제주도 연수와 관련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초 자비로 해외 연수를 떠나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지 불과 석 달 만의 관광성 연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속보단 관련 제도를 손보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괴산군에서는 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 고령 운전자들은 싸늘한 반응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과 논밭 태우기가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올 초 제천시 의회 의원들은 외유성 연수가 도마 위에 올랐을 때 배낭을 메고 자비로 해외 연수를 떠나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만에 의원들의 제주도 연수가 잇따르면서 전시성 연수가 아니었냐는 비판입니다. 이태현 기자의 취재를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지난해 12월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돌연 제주도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1주기를 앞둔 시점입니다. 석 달 만에 이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떠났습니다. 예산은 관외 출장비로 해가지고요. 290만 원 정도라고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또 이자금까지 결제받고 관외 출장으로 터지는 거예요. 하지만 관광성 연수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미 산업건설위원회가 진행한 연수 코스와 상당 부분 겹치고 중복 포함된 의원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연수 일정표입니다. 빛의 벙커나 에코랜드, 서귀포 전통시장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두 상임위원회의 연수에 같은 관광지가 여러 포함됐습니다. 우리 제천 근처만 해도 잘 돼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공연장인지 많습니다. 근데 굳이 몰아서 제주도에 그것도 지난해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두 번이나 갔다 올 이유가 있을까요? 외유성 논란을 일으켰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 보고서조차 필요 없는 국내 연수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빈틈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청주 옛 연초제도창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도 5명이나 발생했는데 모두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이게 약간 피 조금 고생하고 흙 묻혀가지고 그렇고 요거 가슴이 쪼면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이들 가운데 3명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외국인 노동자가 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냥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국으로 돌리고 임금도 좀 싸겠죠. 올해 1월 기준 전국 불법 체류자 수는 3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명 늘었습니다. 도내 불법 체류자 적발 건수도 지난 2014년 582건에서 지난해 139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제보나 우리가 자체 일기되는 내용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속보다 불법 체류자를 양성할 수밖에 없는 관련 제도를 손보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고용허가제가 직장 변경을 억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노예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해마다 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괴산군이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조례 개정을 도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9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급후진해 30대 행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진주에서는 7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병원으로 돌진했습니다. 충북의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전체의 10%지만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달합니다. 충북 지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2,000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괴산군이 도내 처음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 원의 괴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지 기능이 아무래도 저하됐을 때 나는 게 더 큰 사고가 되잖아요. 대형 사고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가 앞서 도입했고 청주시와 제천시도 비슷한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지역 고령 운전자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와 달리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하고 자가운전이 갖는 의미가 도시와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거다왈다 1톤 트럭 끌고 다니거든요. 그냥 반들이 65세 됐다고 해서 핸들 딱 놓으면 농사 짓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이 성공을 거두려면 현실에 맞는 인센티브 도입과 이들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에는 세 곳의 중국인 화교 학교가 있는데요. 이 화교 학교 세 곳 모두 학생 수 감소에 파고를 넘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인 1953년 문을 연 청주의 화교 소학교입니다. 당시에는 대만과 단교전이어서 대만 국적의 화교 학교로 문을 열었습니다. 6년 정규 과정을 인정받았던 소학교에는 한때 인근의 증평, 진천, 조치원 등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이 다니며 기숙사도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학생 수가 줄었고 그나마 한국 학교에 비해 낙후된 화교 학교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졌습니다. 화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교사 월급을 주며 겨우 지탱하던 학교는 결국 지난 2010년 휴교를 선택합니다. 화교 학교를 안 오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비교가 되잖아요. 한국 학교들은 시설도 좋고 친구들도 많고. 청주 화교 소학교는 정식 폐교 뒤 중국어 전문 학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과서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중국의 문화와 중국의 생각을, 중국을 뭘 배우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휴교 전 57년 동안 379명의 정규 졸업생을 배출한 청주 화교 소학교. 충주와 제천 화교 소학교 역시 미운영 상태로 충북에서 화교 학교는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지난해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이후 도내에서는 청주 11곳과 충주 1곳 등 12곳의 사립 유치원이 무더기 폐원했습니다. 폐원한 사립 유치원은 원화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와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 곳은 휴원한 상태로 이번 폐원으로 청주에는 42곳의 사립 유치원이 남게 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은 그 순수함만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CJB 청주방송과 국제라이온스 충북지구는 봉사문화 활성화를 위해 숨은 봉사자들을 찾아 시상하고 있는데요.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 묵묵히 참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박수범 프로듀서가 만나봤습니다. 현란한 가위질과 함께 흰 머리카락이 시원하게 잘립니다. 권정숙 씨는 무려 26년째 이곳에서 환자들의 머리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권 씨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미용 기술도 직접 배웠습니다. 누워 있었던 환자가 이제 저한테 계속 케어를 받았잖아요. 머리 계속 자르고 뭐 밀어주고. 근데 일어나서 말하고 어둔하게 말하고 이런 거 볼 때가 너무 감사해요. 교통사고로 장애를 겪고 있는 김민정 씨는 15년째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미용 봉사뿐 아니라 나들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매주 반찬도 해나르고 있습니다. 누워 계시는 분들이나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에게 좀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복지나 또 도움의 손길들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 첫 한국어 수업에 눈망울이 반짝입니다. 고정란 씨는 올해로 20년째 이곳에서 한글을 가르치며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고 씨의 한국어 수업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에게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뭔가 이제 아무래도 안내하기가 좋으니까. 올해로 3회째를 맡고 있는 충북 봉사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순수한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수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 대부분이 봄철에 집중되어 있는데 논밭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풀이 무성해야 할 산 중턱이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풀 한 포기조차 보이지 않는 바닥은 곳곳이 검게 그을렸고 나무들도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청주시 현도면에서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농촌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연간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이 3월과 4월, 봄철에 집중돼 있습니다. 봄철은 겨울철과 다르게 일세량이 많아 낙엽이 건조하고 마르게 돼서 작은 불씨가 큰 불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여전히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도 덜 불고 해서 그래서 오늘 처음 나왔어요. 해충을 죽인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방제 효과는 미비합니다. 해충은 한 5 내지 10%가 정도 되는데 불을 놓게 되면은 그게 이제 유익 해충이 다 죽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병충해 발생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최근 3년간 산불을 일으켜 검거된 건수만 57건에 달하는데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무엇보다 잘못된 관습을 버리려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SK하이닉스와 재단법인 숲과 나눔이 민간 최초의 공익산업보건센터인 일환경건강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일환경건강센터는 산업협력업체의 안전과 보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직업병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 설치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시는 전문가 등이 포함된 수소차 충전소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주시 내수읍의 도원 주유소와 오창읍의 오창 관문 주유소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오는 5월쯤 공사를 시작해 연말부터 운영할 전망입니다. 최근 3년간 충북 지역 학령 인구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진천군만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진천의 초중등 학령 인구는 9,400여 명으로 최근 3년 새 14.6%, 1,2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이 기간 충북 전체 초중등 학령 인구는 14,0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진천 남양나구회는 3세에서 7세의 미취학 저소득 아동 27가구에 대해 다음 달부터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우유 기부를 해온 진천 남양나구회는 6년째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 청주 홈 경기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7경기로 확정됐습니다. 청주 경기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오는 6월 청주 야구장 전광판 개선 사업으로 인해 7월 이후에나 경기가 편성될 전망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폭우로 수해를 입은 괴산댐 인근 주민 21명이 괴산댐 관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10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16일 괴산댐 인근은 새벽 6시부터 6시간 동안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1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괴산 하류 지역 주민들은 괴산댐 관리자인 한수원이 폭우 당시 27개를 동시에 개방하면서 수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성당 공사장에서 지붕 공사를 하던 60대 박모 씨가 10여 미터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박 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공사 중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음성군 감곡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50살 박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작업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가득 실려 있던 철제 부산물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내리면서 일대 교통이 3시간 넘게 정체를 빚었습니다. 청주시와 SK하이닉스가 24시간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오는 12월 개원 예정인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은 청주시 신성동의 99명 정원,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서게 됩니다. 한편 시는 올해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대회장으로 골프 대회를 주관한다는 홍보물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 공개된 충북시민재단 천사클럽 CEO 포럼 골프 대회 홍보물에는 김병우 교육감이 대회장으로 표기돼 교육감이 특정 단체의 골프 대회를 주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